우리는 문재인 민주당을 혁명정부 이렇게 부릅니다. 어쩌면은 그들 자신도 그런 이름이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래에 보면은 문재인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합쳐놓은 이러한 신조어, 이제 이런 집단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언론사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첫머리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그들이 쏟아놓은 악다구니가 국민들이 혀를 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대유행을 우리 국내에서 다시 하기 시작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같이 근심해야 하는 것이죠. 국민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도 않은 그런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 더운 여름에 고초를 겪고 있으면 대통령이라든지 또 유명한 정치인들 먼저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병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을 우주로 날려버렸으면 이러고 있죠. 병든 사람이 많은 집단에는 돈을 뺏겠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설령 질서를 위반했다 해서 그런 문제를 논해야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일에는 선후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런 때 마이크 앞에 나서는 모든 사람은 이번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실명이라든지 얼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밖에 나돌지 않게, 또 그들에게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비난이 가지 않게, 그리고 병의 증세가 될 수 있으면 심하지 않게 이런 조치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약이 없지 않습니까?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해도 백신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 함께 근심하고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를 할 것인가, 가장 국민의 피해가 적은 쪽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문재인 민주당 국민을 향해서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독서를 퍼붓는 이런 기가 막힌 광경을 내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긴 저희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끝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막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설령 실패하고 설령 패망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하는 혁명 정부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혁명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의학 쪽, 그러니까 그 의료계 쪽의 혁명 과업, 이런 것을 또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래에 큰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이것이 의료계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헌정사를 깨뜨린다든지 건국이를 부정한다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한다든지 또 자유경제질서를 깨뜨린다든지 하는 것, 그것하고 참 비슷한 모습으로 또 이런 혁명과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현재 보면은 의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안 된다. 공공의대 설립 반대한다. 첩약을 급여화하는 거 반대한다. 원격 의료,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거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다, 이런 지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이 정부와 상대해서 협상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은 언제나 밥그릇이 조금은 개입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옳고 그름은 이번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라고 하는 이러한 통치기관, 국가의 주인에게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일꾼 집단, 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리걸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점은 그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8월 7일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지금 보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파업 하루 전날인 8월 13일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화문을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문재인 씨, 문재인 정부, 문재인 민주당, 이들은 스스로 매를 버는 집단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 담화문을 보면은 그것이 국민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충실히 일하는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담화문을 보면 이 천한 것들아 꿇어 엎드려라. 정말 이 한마디로 묘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담화문입니다. 사람이 머리에 든 게 없으면 더 거만하다던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담화문 내용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 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파업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 운수노조 그쪽에서 그 임금이라든지 근로 조건의 문제는 승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들은 승객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파업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겠죠. 다른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이런 문재인 민주당 하에서는 파업은 전면 금지된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담화문 내용입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협박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 그거 해봤자 국민들에게 비난받을 것이다. 자기들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을 흔들기만 합니다. 너 틀렸다. 너 똑바로 안 서 있다. 네가 하는 거 소용없다. 이러고 있죠. 사람의 부활을 돋구는 그런 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8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에 박능호 장관이 내놓은 담화문이 이런 겁니다. 이거 보면서 박능호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이것이 생물이냐? 아니 그거보다는 무생물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쇠붙이로 만든 기계들로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시위하는, 파업하는 것이 나쁘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환자들이 불편하다. 또 뭐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담화문 속에서 박능호 장관은 자기들의 이 의료 혁명 과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건 또 뭐 하자는 것이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부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이렇게 힘든 의료 오지가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지금 읽은 내용 중에 정부는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이다. 정부가 주인인 거다. 정부가 관리를 한다. 이거 정부의 병원이다.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평양에 그 광고용 영상에 나오는 평양 산부인과 이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부가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생각이 글러먹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고 대한민국의 이러한 의료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를 까맣게 모르고 청와대에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모른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참 답답한 겁니다. 이런 말 하려면은 눈치라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혹시 공산주의자 소리 듣는 거 아닌가? 독재 국가 소리 듣는 거 아닌가? 걱정도 하지 않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국민들이 듣기에 달콤하게 그렇게 여길 것이다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달콤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응급실이 없어서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 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이다. 이것도 주어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 응급 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이다. 자기들이 한답니다. 간단한 맹장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간단한 맹장수술을 그렇게 한다면 의사가 실력이 없는 것일까? 뭐가 문제일까? 그렇죠. 간단하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설비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의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아무튼 이어지는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이다. 누가 키웁니까? 정부가 키운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부 의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자유세계 국가에서는 국가가 키우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그런 수요가 있음으로 해서 의사를 키우는 그런 기관이 생기는 것이고 수요가 있음으로 해서 공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문재인 민주당이 이렇게 현명하게 국민들을 배려해서 여기에는 이게 필요하고 저기는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여기 있는 도시는 저쪽 도시로 옮기고 실제로 그러고 있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 머리를 유능하다고 인정을 해줬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죠. 삼류라고 벌써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머리 믿고 모든 국민을 새로 줄 세우고 국가의 모든 구조를 새로 만들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거 문재인 민주당을
미워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일이면은 총파업 한다고 했죠. 8월 13일이니까.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집단 휴진하면은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24시간 응급실을 가동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되면 누가 진료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진료하는 데에는 전혀 티끌만치도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한 달락이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단 휴진해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면 국민들이 불편하다. 그랬는데 뒤에서 우리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이거 다 대비해놨다. 정말 시시콜콜 전부 밝혀놨습니다.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 집단 휴진을 해도 국민에게 피해는 발생하지 않겠죠.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정부가 보증한 겁니다. 만일 이 경우에 집단 휴진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피해를 본 국민이 있으면 그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이 또한 인수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 허풍 떨었던 것인가? 그 다음 단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집단 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집단 휴진하는 것은 괜찮고 거기에 불법적인 행위가 가미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경우일까? 의사들이 진료를 하지 않으면서 환자한테 끼워져 있는 산소호흡기를 와서 살짝 빼놓는다든지 이러면은 불법적인 행위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처벌하겠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둡시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피해는 생길 수 없다고 했죠. 앞에서 정부가 이렇게 준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했으니까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문재인 민주당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좀 긴 담화문인데 8월 13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담화문 발표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집단 휴진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14일에 전국 의사가 총파업 했습니다. 이 담화문은 결국 집단 휴진을 막는 데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집단 휴진을 막는 것이 아니고 망설이고 있던 사람들조차 집단 휴진으로 내몰아버렸다. 오히려 그런 인상이 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의협에서는 8월 21일
전공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했고 또 8월 26일부터 3일 동안 3차 집단 휴진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끼어든 것이죠. 박주민 의원실이라는 이름으로 SNS에 올라온 그런 글입니다. 이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 취소해달라. 지난 3일간 코로나 확진자가 610명 늘었다. 대부분 지역 감염에 의한 것이고 수도권에 비상이 걸렸다. 이것은 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음 내용이 기가 찹니다. 게다가 폭우 피해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폭우 피해까지 다 의사협회에서 신경 쓰고 책임져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전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폭우 피해에다가 폭염 경보에다가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니 너는 주장하지 마라. 참아라. 이런 것이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21일부터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파업을 취소해라. 그러면 이 전공의들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잘 다독여서 사정을 봐달라. 요번에는 내가 20%만 들어줄 테니까 다음에는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 해주겠다. 아니 120%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요구도 좀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냥 지금 이렇고 이러니까 너는 참아라. 그런 것이죠. 물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들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들을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박주민 의원실의 효율성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될까? 뭐하러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멍청하다. 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소개할 뒷부분에서는 인간성이 나쁘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업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노력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소위 으름장을 놓는다 하는 그런 게 되겠죠.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이 시민의 목숨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는 낙인이 찍힌다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다. 이제 낙인까지 찍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럴 것 같다. 뭐뭐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낙인 찍겠다 하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3시 방향으로 총을 2발 발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할 것을 이들은, 이 좌파 정치 세력들은 3시 방향으로 총을 2발쯤 발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무식하니까, 그래서 확신이 없으니까. 한 번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데가 없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가의 행정작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계속 생기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 시기를 조정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시기를 조정해라.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해라.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디 한두 번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것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제 의사들이 아마 분노하지 않을까. 하여튼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파렴치범 취급을 한다. 의사들이 파업을 정말 이래서는 죽을 것 같아서 자기들 말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조금 이따 하지. 내가 지금 바쁜데. 이런 겁니다. 앞에 두고 음식을 흙바닥에 던져주면서 주워 먹어 하는 것이고 사람을 능멸한다 하는 표현이 있죠. 그냥 글 속에서 마구 풍겨 나오는 것이 그런 태도다. 위협하고 겁주고 무시하고 충고하고 이 충고하는 건 거의 조롱을 하는 것과 같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의원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공무원 아닙니까? 국민을 상대로 할 때 이거 여기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짓을 하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정치 세력이 이 죄값을 다 치러야 하는 겁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의협에서는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이런 상황 속에서 8월 18일 오전에 의협 쪽에서 먼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협과 정부 간에 긴급 간담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이 간담회 제안조차도 정부 쪽에선 나오지 않았다. 아예 어떤 방안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의협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플라자 호텔 5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참석한 사람은 의협 측에는 최대집 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이렇게 4명이고 정부 측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손영래 대변인,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대략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됐겠느냐?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협상 결렬됐습니다. 의협 측에서 밝힌 것은 이렇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식적인 정책 추진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하다. 혁명가업은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멋지게 독재적 태도를 고수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정부 측에서 전공의를 훈계해가지고 사람들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분노하게 만든 것이죠.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그가 한 이야기인데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2시간밖에 못 자서 힘들다. 내가 참을 인자를 3번 쓰고 나왔다. 근데 이거 복지부 대변인 이 말 어떨 때 쓰는 건지 알고 있겠죠. 참을 인자를 3번 쓰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참을 인자를 3번 쓰면 무엇을 막을 수 있느냐 하면은 살인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을 인자 3번 안 쓰고 나왔으면 너희들 모두 멱을 따버렸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 거다. 알고 썼느냐? 참을 인자 3번을 쓰는 것이 어떻게 정부 공무원이 국민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냐? 무식함도 도를 넘으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하필 이런 말을 했는가? 그 복지부 대변인은 전공의들을 피교육자 이렇게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 모른다고 가르치려고 들었다고 하면서 이런 말도 했답니다. 이 전공의들,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공의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사실 정부가 잘못해서 코로나 대책이 완전히 실패해서 지금 밖에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의료인 집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진을 볼 때마다 무슨 우주복 같은 거 덮어 쓰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의사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정부의 장관 이런 사람들은 이 더위에 두꺼운 점퍼 입고 돌아다니죠. 냉방이 얼마나 잘 돼 있기에. 전혀 국민의 사정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협 측에서 한마디 했답니다. 방호복 입고, 그러니 코로나19 환자도 다른 병도 있고 수술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자 수술해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 전공의들이 아마 이 분노가 뼈에 사무쳤을 것이다. 아예 뭐 버러지 취급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원래 그런 거 하는 종자다. 이런 태도인 겁니다. 참 보다 이상한 공무원 집단, 이상한 정부를 우리가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박능우 장관의 얘기,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어렵게 만들어서 간담회 자리 나와서 한 소리가 협상하러 온 거 아니다. 아, 우리는 꿈쩍도 안 한다. 너희가 머리 숙여라. 아니, 그러면은 머리 숙이자고 연락하고 거기 찾아갑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죠. 이거는 인성이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멍청하거나.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하자. 이 협의체 왜 만드느냐 하면은 대화하려고. 아니, 오늘 대화하자고 만났잖아. 그 말 하고 싶었겠죠. 지금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러게 지금은 협상하러 온 게 아니고 앞으로 협의체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대화하자. 그러면 당장 오늘 내일 하는 그 파업 이거만 그냥 막아버리면 된다. 꼼수인 것이죠.
이 협의체 만들어서 대화하자 하는 것은 실질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협의체 무수히 만들고 있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만들어 놓고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만들어라 하고 던져 놓으면 다들 거기 매달려서 정부 보고 비판 안 하고 뭐 딴 데 눈 안 돌리고 그래서 입 다물게 할 수 있으니까 찾아보면 이 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나온 A 국장, 그 국장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자리가 땅 따먹기 하러 나온 것 아니다. 땅 따먹기가 무엇일까? 결국 박능호 장관하고 똑같이 협상하러 온 것 아니다. 우리는 요지부동이다. 너희는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땅 따먹기가 뭡니까? 그리고 B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의 풍경이 이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공의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뭐 그런 훈계도 하고 뭐 그랬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다음 날인 8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집단 휴진하면 처벌하겠다.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전공의에게 훈계를 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그거 반박했다고 하죠. 당사자가. 그러니까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먼저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그러니까 21일에 파업을 하겠다. 흔한 말로 파업을 하겠다 이러니까 아니 그건 모르겠고 앞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자. 그거 뭐 22일이나 23일이나 가령 이렇게 되면 21일 파업은 없는 걸로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꼼수를 생각해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대화 기간 동안에는 의료계는 집단 행동을 중지하고 이 대화하는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진료를 쉬겠다고 한 거 다 없던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구에서 대화를 할 때는 아무런 이런 집단 행동하지 말고 고분고분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도 그동안에는 의대 정원을 통보한다든지 하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다. 대화가 끝나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필요한 거 준비가 끝나면 한 번에 그냥 진척시키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거래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협 측이 이런 자기들의 꼼수에 속아 넘어갈 것이다 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위협을 하는 거 빠뜨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문재인 민주당, 이 이름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이제 몽땅 한 그 울타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사람들 언론에 나오면 항상 자기가 옳고 남이 틀렸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저기 거기 너희들이 잘못했고 너희들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잡아 넣을 거야. 이렇게 위협을 반드시 붙여놓습니다. 아주 못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집단 행동이 일어나게 되면 전공의들과 젊은 의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과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말은 질질 끌면서 했지만 너희들 때려잡을 거야 하고 협박을 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전공의에게 훈계한 문제, 이것도 참 아무튼 그래도 보기는 봅시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정부가 훈계를 하는 등 강압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않았다고 부정을 했습니다.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꿉니다. 의협 측에서 계획하는 집단 행동이 부적절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제 좀 슬슬 연기를 피우고 있죠. 우리가 이 사람들 한두 번 분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봅시다. 자기들이 훈계한 게 아니고 강압적 태도를 취한 게 아니고 너희들 틀려먹었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어. 이랬다는 것이죠. 다릅니까? 두 가지가 다른 겁니까?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코로나19 악화 상황의 집단 휴진의 시기적 문제, 이거 지적했다. 지금이 아니고 다른 때 해라. 그러니까 파업하는 사람들한테 내일 파업하겠다 하고 자정까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 내일 말고 모레 해라. 사람을 우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들의 피해 및 전공의들은 자기 희생이 동반된다는 점, 이거 문장 이해됩니까? 전공의들이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동반된다는 것은 너 다친다, 그 얘기입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시설까지 포함한 투쟁 방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너희들 그 싸우는 거 좋은데 그 방식이 글러먹었어. 그거 틀렸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주제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입장이 뭔지 협상을 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좀 미루고 또 다른 조건을 들어줌으로써 원만히 해결하는 쪽이 아니고 너 거기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 때리는 방식이 틀렸어. 뭐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기적이나 방법적이나 내용적으로 좀 다죠. 시기, 방법, 내용,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고 지적질을 했다 이겁니다. 지적하고 극단적 방식의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차라리 강압적 태도로 훈계를 했다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은 눈꼴 쉬어서 못 봐줄 정도로 거들먹거리는 거다. 나는 일단 그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이런 공무원이 다 있나. 그러면서 어제의 문제 제기는 전공의 협의회 대표 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며, 여기 잘 보십시오. 거기에 온 개인에게 자기가 그 지적질을 한 게 아니다. 대전협과 의협이라는 단체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거기 단체를 대표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내가 칼질을 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어. 이거 단체한테 한 거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심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름대로 변호사 화법을 열심히 공부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말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나서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극단적 대립 방식을 철회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근로자보다는 노동자를 좋아하던, 스스로를 노동계급이라고 여기는 그런 집단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이 정치 세력은 이와 같은 근로조건에 대한 투쟁, 이것을 일체 용납하지 않는 곳이다.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손영래 이 복지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건 그 신문 보도 문구인데,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의협 측의 증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 보건복지부 이 대변인 내보내십시오. 복지부 대변인이 뭔데 마이크를 잡고 국민을 상대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브리핑을 합니까? 그것도 행정 절차가 아니고 개인의 말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데, 이것을 반박을 하고 있다. 말싸움을 하고 있다. 정부 행정을 포기했습니까? 이러고 노닥거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야말로 지금 시국이 어떤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는 사이 같으면 정말 꿀밤을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예뻐서가 아니고 한심해서 이제 이런 소리를 합니다. 훈계란 것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적인 모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어디서 사전을 찾아본 모양이죠. 그러면서 어제의 협의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단체 대표가 함께 만나는 공적인 자리로 문제를 제기한 전공의 대표와 저는 일면식도 없고 사적 친분이 있는 상태도 아니다. 그러면서 공적인 협의 과정에서 집단 행동에 대한 문제, 이 정부의 문제 제기를 훈계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책임성 있는 협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기가 말하는 데서 그냥 악취가 마구 풍겨 나오죠. 훈계라는 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하는 거지, 나는 그 전공의 피교육자, 그 인간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다. 공적인 자리다. 이거 변명이 아닙니다. 아주 오만하게 고압적인 태도입니다. 뒤에서 나오죠.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걸 훈계로 인식하는 것은 자세가 틀려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의협에서 잘못한 거죠. 바닥에 엎드려서 들었어야 하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을 보니까 잘못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훈계란 이런 것이다. 의사들이 한글 모릅니까? 의사들이 머리가 돌입니까?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그저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앞에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어제의 문제 제기는 그 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단체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런데 그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이러면은 그 문장이 틀린 거죠. 누가 틀린 것일지 모르겠는데 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며 단체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되고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며 단체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두 개가 같이 가는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법입니다. 국어를 모르는 것은 손영래 대변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또
보건복지부 대변인도 그렇고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흔히 이와 같은 그 대상이 의료인이든 아니면은 다른 무슨 철강 노동자든 상관없이 이렇게 따지고 파업까지, 파업은 3단계 아닙니까? 이것까지 하겠다고 나온 사람은 감정이 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무엇인가가 부족한 상태, 그리고 그쪽이 다급한 상태, 이런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야유를 하면서, 무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협상하러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파업 안 하면 안 되겠죠. 혹시 파업 안 할까봐 이 짓을 했는가? 반드시 파업을 했어야 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할 짓을, 상식적으로 안 할 짓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결국 의협이 집단 휴진을 하는 것은 문재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푸시한 거다. 밀어붙인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무수행 능력이 없는 삼류들, 이들이 지금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적대시한다. 국민을 원수 취급한다. 이런 겁니다. 이들이 먼저 국민의 몸에 총구멍을 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정보는 없죠.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은 결국 오히려 정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까짓 혁명 과업,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자기들 말대로 그렇게 그게 지금 당면한 문제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그렇다면 멈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혁명과업이라는 거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냥 자기들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그런 것인데 멈추면 되지 않습니까? 잘 돌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바꾸는 건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 바꾸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감수해라. 어느 쪽이 더 합리적입니까? 국민이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놈의 혁명 과업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문재인 민주당 이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들이 추구하는 혁명 과업 그거 너무나 구닥다리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서 다 버린 것들이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구현할 수 없고 구현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그 자리를 내놓고 떠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리걸마인드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